네, 서울 대형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가 조울증 환자로 밝혀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리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전략을 대폭 수정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제 마지막 날이었죠, 2018년에. 그런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글쎄요, 사실은 응급실 폭행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됐고, 네. 그래서 그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27일 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어제죠, 31일 바로 이렇게 의사가 진료실에서 네. 진료 중에 환자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어제 이제 그 대형 병원인데요. 예. 종로구에 있습니다. 예. 5시 44분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이제 환자가 칼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요? 갑자기 예. 칼날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밖으로 도망을 쳤죠. 그랬는데 쫓아와가지고 그 접수실 3층 복도입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슴을 여러 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응급실로 바로 이제 옮겨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결국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일단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해서 여러 가지 경위를 캐물었다고는 합니다만 횡설수설했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이게 네.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1차 조사를 끝냈는데요.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울증을 앓고 있다. 양극성 장애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런 정신과 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심신미약이나 또는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일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하면 사실은 형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 이제 살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심신 만약에 장애 중에서도 심신 상실이라고 그러면 사실 처벌을 못 합니다. 예. 심신 상실 완전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심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심신 미약 주치라든지 내지는 약물이라든지 또는 정신 병이 좀 약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2분의 1 감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그거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심신 장애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또 뭐 처벌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예. 27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심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7일 날 그 통과된 법은 올해 1월부터 얼마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31일 날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되기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장칼이라고 하죠. 보통. 네. 예, 장도 뭐 이렇게 긴 칼을 글쎄요. 미리 네. 품고 갔다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다분했다는 건데 네.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이 경우에도 나중에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감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은 결국은 형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신이 뭐 지금 심신 상실까지는 아닐 것이고 심신 네. 미약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인데요. 예. 심신 미약이 된다면 법의 2분의 1을 필요적 감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감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요. 지난 그 11월부터 네. 이런 어떤 응급실에서의 폭행이 자꾸 일어나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경찰에서 예. 이런 어떤 응급실이라든지 여기에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관용 원칙을 내걸어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응급실에 관한 것이었고 예. 사실은 진료실까지는 미처 거기에 그 새로 바뀐 법률도 그렇고 네.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응급실이 아니라 예. 진료실에서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에서의 보통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치자 약 67% 정도가 술 먹은 사람이 그 폭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은 주치자도 아니었고
정신이 좀 이제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여기도 또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뿐만 아니라 네. 이제 병원 전반적으로 이런 뭐 안전장치라던가요,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떤 제도를 좀 보완하는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혜에 가면 말이죠. 예. 거기 이제 청원경찰이라고 이렇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병원도 물론 이제 병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강화를 해서 거기에 좀 경비를 들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 청원경찰처럼 이 병원을 각 뭐 층마다라든지 내지는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이라든지 이렇게 좀 위험한 곳 이런 데에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사실은 응급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인데 예. 진료실은 미처 사실은 이번에 바뀐 법에도 그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응급실에서 폭행이 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 30일 날, 그러니까 31일 어제 사고 나기 바로 전날이죠. 네. 그때도 이제 인천 부평에서 말이죠. 그 가톨릭대 그 성모병원에서 예. 또 어떤 환자가 이제 그 오래 기다리게 한다, 대기 시간이 길게 한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 작년에 7월입니다. 그때는 또 이제 강릉에서 있었는데 예. 여기서는 또 그 망치를 갖고 왔어요.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기물을 컴퓨터 같은 걸 모두 부수고 예. 사실은 또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은 망치로 폭행을 안 했던 것이 다행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2017년에 일어난 어떤 응급실 폭행 사건이 893건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폭행 사건이 2016년, 15년보다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안전 조치 예. 내지는 어떤 예방 조치 이런 예.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다 보니까 병원에서 특히 응급실, 특히 입원 같은 경우 진료실 이런 그렇죠. 곳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그 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이 예. 통과가 됐죠. 어느 정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응급실에서 이제 폭행을 하는 경우에 예.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예.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중상해를 일으키게 되면 예. 3년 이상의 징역. 징역. 폭행을 해서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예. 그때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구별하실 게 뭐냐면 예. 폭행을 했는데 사망을 하는 경우, 폭행치사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무겁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죽일 의도로 살인을 했다면 그거는 사형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건 형법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응급실 같은 데 가가지고 폭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의사라든지 또는 간호사라든지 다른 환자다라든지 이렇게 다치거나 예. 또는 사망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의 폭행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네. 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요. 2심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을 했더라고요. 네, 변호인이 이제 13명으로 예. 이제 보강을 했어요. 예. 그리고 판사 출신 그도 좀 이제 또 보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 상당히 뭐 또 그 고등법원 판사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도 이제 또 보강을 하고 사실은 1심에서는 말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증인을 많이 예. 신청하지 않는다든지 네. 좀 소극적으로 임한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부, 재판 거부라든지 내지는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심에 와가지고는 내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네. 1월 2일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변화를 이제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12일과 26일 지난달 말이죠. 그때는 네. 이제 공판 준비기를 2번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증인을 대거 신청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22명을 신청을 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18명으로 이제 줄였었고 법원에서 15명이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증인으로 신청된 분들 중에 과거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했던 네. 측근들, 사실상 이 다스에 대해서 많은 폭로를 했던 측근들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원래 이제 1심 할 때는 의리 또는 뭐 예의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재판장이 불러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관 한 명만 1심에서는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제 부르게 됐는데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이학수 예. 삼성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증인 신문이 열리는데 맨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 그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고 하는 예.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백준 충무계획관이라든지 예. 또 강경원 전 다스 사장이라든지 또 권영미 씨라고 해서 천암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대거 증인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첫날은 이제 1월 9일 날 증인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나에게 그동안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굳이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심에서는 증거 동의라고 하는 걸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증거 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증인을 이제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징역 15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유효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검찰에서 얘기한 예. 그런 검찰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1심에서 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15년이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고 또 예. 중형이 나왔고 벌금도 130억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부르지 않고 2심에서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바뀔 게 없겠네요. 바뀔 게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을 이제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진술이 잘못됐다, 사실과 다르다라든지 그 진술을 한 동기가 좀 뭐 다른 데 있다라고 불선한 데 한다든지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아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1심에서는 검찰이 그 기소를 할 때는 16가지 혐의였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개가 유죄가 된 겁니다. 예.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횡령죄가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가 문제가 되고 국고 손실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예. 사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것이 직접 증거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간접 증거 그래서 많은 간접 정도만. 증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다스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다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얘기한 데에는 사실은 그 어떤 다스가 이명박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문건은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다스의 그럼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다음에 다스의 수혜를 누가 받느냐? 예. 그다음에 다스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그다음에 다스를 운영할 때 지시와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예.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넉넉히 인정된다. 넉넉히라는 말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간접 증거지 그것이 확실하게 직접 증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그걸 흔들 수 있는 다른 어떤 좀 정황 증거라도 어떤 좀 있다든지 내지는 예. 다른 어떤 직접 증거에 가까운 그런 증거를 들이댈 수만 있다면 사실은 또 그 부분은 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1심에서 이미 제출을 해서 굉장히 공방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결국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증거로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수많은 정황 증거들을 누가 얘기할 봐도 때 이건 당신 그다음에 것인데. 어떤 게 있냐면 영포 빌딩의 문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상당한 증거가 됐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전략을 갖고 나올지를 좀 보면은 그 다스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기 위해서 이동영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다스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예.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다스 임원을 해서 많이 밀려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 것이라면 그렇게 밀려나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할 것으로 이상은 보여지고요. 씨가 좀 더 구처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증인으로 또 이제 불렀는데 사실은 이상은 씨는 큰형 아닙니까? 예. 예. 이 큰형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시영 씨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네. 항소심 앞두고 이제 얼마 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은 2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 아무래도 2심을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자신이 이제 사표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예.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예. 그것이 이제 이시영 씨가 전무입니다. 이 다스의 전무로 있었는데 내 것이라면 그렇게 퇴사 통보를 받겠느냐?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원에서 많이 밀려났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이상은 씨라든지 이동영 씨가 이 다스를 장악한 것이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쟁점이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다스 말고도 네. 그 국고 손실죄라고 하는 것이 쟁점으로 이제 부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고 손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국고 손실죄는 이제 특가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 그 직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국정원장이 과연 회계 직원이냐 이 말입니다. 원래 이제 회계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어떤 출납을 하면 실무자 예. 이걸 말하는 거지 국정원장을 회계자 책임자라고 볼 수 없다. 회계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회계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국고손실죄를 범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번에 이제 우연법률 심판 제청을 했어요. 예. 이 형사 1부인데요, 고등법원에. 그래서 이제 국고손실죄도 이제 하나의 그 법리적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스의 어떤 소유주와 관련해서 횡령죄라든가 또 뇌물죄라든가 삼성 뇌물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상당한 1심에서도 뭐 물론 그랬지만 2심에서는 보다 치열한 이런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2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1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책상의 내지는 전략상의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자기는 이제 핍박받는다. 이런 어떤 정치적 이유 이런 것들로 이제 그 항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항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유효하지 못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제 나와가지고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4월 8일 그때가 이제 구속 만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예.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집중 심리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쪽에서는 건강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1시간 그 재판을 하고 10분 쉬도록 뭐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후에는 재판을 안 하도록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명분이 별로 없죠 이제. 예, 그리고 또 나와야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